서인 당색이었던 율곡2로부터 극찬을 받았을 정도였고 각기 다른 당색에 집권하던 선조, 광해군, 인조대에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키 작은 청백리 정성, 오리 이원익 편입니다. 1547년 12월 5일 명종때 태어나서 1634년 2월 26일 인조 때까지 87세를 살았다. 이원익은 경기도 광명에서 함천도정 이억제의 이남 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왕족으로 태종 이방원의 서자인 익령군 이치의 4세 손이다. 왕족으로서의 예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끝났으나 그는 학문을 부지런히 연마하였다. 그는 키가 작았는데 이 때문에 키 작은 재상으로 불렸다. 17세인 1564년 생원시에 응시하여 합격, 생원이 되었으며 그 뒤 일찍이 음보로 관직에 출사하여 승일왕에 올랐다. 그 뒤 다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22세인 1569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이듬해 승무원 근지 부정자가 되었다.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 하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 그를 아는 이가 별로 없었으나 서해 유성룡, 한강정구, 율곡2만은 그의 인품을 알아보고 존경하였다. 26세인 1573년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며 그의 2월 성절사 권덕의 질정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명나라 관리들 앞에서 유창한 서예 솜씨와 글과 시 재주를 드러내 이름을 떨치고 돌아왔다. 27세인 1574년 가을 황해도 도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율곡2가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로 그의 밑에서 일을 잘 처리하여 2가 청거하여 1576년 정원이 되고 1578년 홍문관에 들어갔다. 36세인 1583년 승지가 되었다. 그러나 왕자 사부 한학이 승정원이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고 상소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 5년간 야인으로 있었다. 40세인 1587년 평안도 안주에 전염병과 기운이 닥쳐 폐촌될 지경에 이르자 이조참판 긍긍내의 추천으로 안주 목사에 기용되었다. 이원익은 우선 양곡 1만석을 동원해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번상병제의 교대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는데 그 성과가 뛰어나서 이 조치는 후에 윤두수의 건의로 전국에 확대 적용될 정도였다. 그리고 뽕을 심어 누에 칠 줄을 몰랐던 안주 지방에 이원익이 건장에 심어 안주의 뽕나무를 이공상이라 불리기까지 하였다. 이원익은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형조참판, 대사헌, 호조참판, 여조판서, 이조판서 겸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이원익은 당색으로는 동인이었으나 세자 건재 문제를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자 그는 유성룡과 우성전을 따라 남인이 되었다. 45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조판서에 임명되고 평안도 도순찰사를 겸임하여 왕이 피난하는 길에 앞장섰으며 흩어진 군사를 모아 적과 싸웠다. 50세인 1597년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 관직을 박탈당하고 창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정탁, 도원수, 권율과 함께 이순신을 극렬히 변호하였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당시 장수들 중 이순신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순신의 벗신 서해 유성룡마저 비판할 때에도 그는 경상도의 많은 장수들 중에서 이순신이 가장 뛰어나다며 유일하게 이순신을 지지하였다. 후일 이원익의 서외손과 이순신의 서녀가 혼인을 하여 이순신과도 사돈지간이 된다. 52세인 1599년 평양탈환 작전의 공으로 영의정이 되었으나 일본과 화의를 주장하여 주위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 유성룡을 변호하다가 함께 사직했다. 53세인 1600년 다시 소환되어 이항복의 뒤를 이어 자의정이 되었고 1604년 비로소 호선공신에 청록되고 완평부원군에 봉해졌다. 한편 유영경 등 소국 계열에서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하자 이원익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전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한편 그의 문화에 미수 허목이 찾아와 그의 문화생이 되었는데 관상을 볼 줄 알았던 이원익은 허목의 비범함을 알아봤고 1613년 그에게 자신의 손녀를 주어 손녀 사위로 삼았다. 61세인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고 북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이원익은 남인에 속했음에도 영의정이 발탁되었다. 영의정 취임 초기 대동법을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고치게 하고 군사 제도를 개혁하게 하였다. 개혁 흥량이던 북인은 그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이 난폭해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비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여색에 대한 근신, 국가재정의 제락 등을 근원으로 간증했고 1609년 임해군의 처형에 극렬히 반대하다 실현되지 못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갔고 이로 인해 북인들의 눈밖에 나게 된다. 67세인 1514년 영창대군 사형 및 이듬해 이첨 등에 의해 임목 대비에 대한 폐모론이 나타나자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극렬한 억으로 상소해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기자헌, 정부 등의 변호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홍천에 유배되었으며 4년 뒤인 1619년 풀려났다.
76세인 1623년 서인의 주도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남인이었으나 제일 먼저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인조에게 자신이 광해군 밑에서 영의정을 지냈으니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면 자신도 떠나야 한다는 말로 설득해 광해군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인조 반정이 백성들과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영의정으로 재직하면서 민심수습에 큰 공을 세웠다. 77세인 1624년 이괄에 난 당시 한성부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 49명에 대한 처형을 극력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원익은 이괄에 난 때 80세에 가까운 노고를 이끌고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80세인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제찰사로 세자를 호위해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했으며 서울로 환도하자 훈련 도감 제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져 사직을 청하고 오리곡으로 낙향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이 있어서는 응하지 않았다. 이원익은 성품이 소박하고 과장이나 과시를 할 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고 강직하며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5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2억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간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했다 한다. 이원익이 40여 년간 정성을 지내는 동안 초가집 생활을 영위하자 그의 검소함에 감동한 인조는 친히 5칸짜리의 집인 간감정을 지어 집과 토지를 하사해 주었다. 하지만 이원익은 신을 위해 집을 지으니 이것도 백성의 원망을 받는 한 가지라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을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 국왕이 신하에게 직접 집을 지어준 사례는 황희의 영당과 이원익의 간감정, 그의 제자이자 손녀 사위인 허묵의 은거당이 있다. 인조로부터 계장을 하사받았다. 이원익은 1634년 1월 29일 그가 만년에 거처하던 간감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였다. 빈소에 소현세자가 직접 조문했다고 한다. 사후 인조의 묘정에 함께 모셔졌고 시호는 문충이다. 이원익의 조상하는 1580년에 그린 정복차림의 영정을 보고 뺏긴 모사본 18세기 작품과 1590년경 그려졌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초상화와 1604년 호성 공신들의 공신초상화를 그릴 때 그려진 영정 등이 현재 전한다. 1604년에 그려진 공신초상화는 보물 제1435호로 지정되어 강명시 소화 이동에 있는 이원익의 종가 박물관인 충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출신지인 강명시의 중심지에는 이원익의 호를 따서 오리로라는 이름의 도로가 있다. 이원익은 키가 작기로 유명한데 기록에는 삼척 삼촌이라고 하는데 137cm 정도라고 한다. 이원익은 키가 작아 키에 대한 야사가 많이 전해온다. 이원익이 젊었을 때 한치가 되는 남학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것을 본 관상쟁이가 아깝다, 키가 딱 한치만 작았으면 영의정이 될 상인데 라고 하며 혀를 찼다고 한다. 그러자 이원익은 그 자리에서 남학신을 벗었고 키가 한치 작아진 이원익을 보고 관상쟁이는 미래의 영의정을 뵙는다며 절을 올렸다고 한다. 이원익이 영의정 시절의 야사이다. 한 번은 이원익이 사고로 가던 도중 주막에서 국밥으로 요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고을에 신임 사또가 행차한 날이었다. 사또는 주모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라 강요했고 주모는 쌀과 고기로 사또의 창을 사렸다. 그런데 정작 항상 잘 차려 먹은 사또는 주모에게 음식값 한 푼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대노한 이원익은 곧장 간화로가 사또를 크게 질책하고 직접과 간의를 도로 빼앗았다고 한다. 그 사또는 부임한 그날 바로 잘린 것이다. 이원익은 벼슬에 오른 후 중국어를 열심히 익혔다고 한다. 이원익이 명나라에 갔을 때 직급이 낮아 역관들조차도 무시하고 때론 중국어로 놀리기까지 했는데도 성품이 온화했던 그는 잠자코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명나라에 도착하자 명나라 관리들을 만나 통역도 없이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일사천리로 일을 끝마치자 이때까지 이원익을 무시하던 역관들이 두려워하며 광복했다고 한다. 이원익은 유배 갔을 때 별로 할 일이 없자 돗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이가 1인이 다 되어서 늦게 배운 솜씨라 서툴렀지만 계속 이것만 만들다 보니 나중에는 제법 실력이 늘었고 그렇게 만든 돗자리를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배가 풀리면서 영의정이 되자 유배 당시에 그가 만든 돗자리는 영상대감이 만든 돗자리로 알려져 값이 엄청 올라 그냥 받은 돗자리를 500냥이나 되는 그에게 판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 돗자리를 영상수직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약 250년이 지나서 흥성대원군도 어느 선비가 낡은 돗자리를 선물했기에 이게 뭔가 했더니 오리 이원익 영상대감이 성소지은 돗자리라는 답변에 놀라워하며 아꼈다고 한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성을 지낸 사람 많았지만 성이나 호 뒤에 정성을 붙여 부르는 이는 4명밖에 없다. 그 4명은 맹정승, 황정승, 상정승, 오리정승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식과 등망이 높고 모범적인 청맹리라는 점과 구세제민의 정치를 펼쳤다는 점 등이다. 이원익은 청맹리 하면 의뢰 거론되는 인물로 당파로는 남인에 속해 있었으나 성품이 원만하여 반대파로부터도 호감을 받았다. 서인 당색이었던 율곡이로부터 극찬을 받았을 정도였고 각기 다른 당색에 집권하던 선조, 광해군, 인조대에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당시 선비들은 이원익을 두고 이원익을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나중에 북인들에 의해 쫓겨났을 때는 남자 백성들이 우통을 벗어서 그가 밟는 길에 놓았으며 모두 통곡했다고 한다. 저서로는 오리집, 속오리집, 오리일기 등이 있다. 이원익의 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충영박물관 인근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오리 이원익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